안녕하세요. 오늘 팟캐스트 주인공은 우리 채널의 구독자님들은 다들 익숙하신 얼굴이실 텐데요. 항상 강의하실 때마다 솔직 담백한 모습으로 모든 수강생들을 매료시키고 옥토 강의에서 유럽과 미국 강의를 맡고 계시는 이광성 대표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옥토 유럽의 이광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출연하셨어요. 네. 네. 그래도 혹시라도 이 영상을 통해 네. 대표님을 네.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한 자기소개 네.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제 구매대행 시작한 지는 한 4년 차이고요. 온라인 유통을 시작한 지는 이제 한 10년 차 되고 있는데, 제가 쿠데에서 강의를 시작한 거는 이제 공교롭게 오늘이 이제 딱 1년째 되는 달인데,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좀 뜻깊은 자리여서 좀 감회도 새롭고, 이렇게 1년 된 시점에서 우리 또 쿠데 회원님들, 우리 식구들한테 또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흔쾌히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구매 대행에 대한 정보도 있긴 하겠지만 이광성 대표님, 인간 이광성은 도대체 누군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네. 딥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들어가기 전에 우리 채널의 구독자님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대표님은 지금도 매출이 잘 나오고 계신가? 대표님의 지금 월 매출이 평균 어느 정도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현재 평균 2억 정도 하고 있고요. 작년 10월에 제가 이제 카페에 인증을 했지만 3억 정도 매출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이제 최고 매출이었던 것 같고 작년에 이제 3억을 했던 이유는 이제 그동안에 제가 유럽 쪽에 명품 구매 대행을 하면서 이제 시너지가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해서 작년 10월에 이제 겨울이라서 최고 매출을 좀 찍었었고 보통은 1년 중에 한 평균 2억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름대로 저의 철칙이 있다면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셀러 생활을 그만두지 않고 제가 강의를 셀러와 함께 병행하는 이유는 제가 직접 셀러를 하면서 우리 수강생분들한테 생생한 그 현장의 팁이라든가 또 매번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제가 셀러 활동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병행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욕심은 매출도 줄지 않으면서 네. 또 좋은 또 강의로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내용 전달하고 싶은 게 욕심입니다. 너무 멋있고 바람직한 어른의 진짜 참 모습이네요. 뭐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이전에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의 첫 직장은 이제 이랜드라는 회사였는데요. 이랜드에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오프라인 유통 브랜드 관리 매니저로 입사를 해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브랜드를 배워왔고 그다음에 이랜드 3년 다니다가 이제 이랜드 선배가 먼저 이제 나가서 세이브존이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저는 이랜드에는 이제 2001 아울렛이라는 곳에 근무를 했었고 또 세이브존도 마찬가지로 그 백화점형 아울렛이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우리나라의 브랜드뿐만 아니라 해외 브랜드를 직접 매장에 유치하는 그런 일을 제가 했었거든요. 네. 대표님이 세이브존의 창업 멤버로 들어갔습니다. 네. 진짜요? 제가 아는 그 세이브존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전혀 몰랐어요. 네. 엄청난 대표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퇴사를 하시고 구매대행 결심하게 된 계기가 이제 세이브존에서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제 삶이 조금 너무 정체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창업하고 싶은 욕심에 제가 이제 그만두고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운 좋게 제가 이제 K2라는 브랜드하고 총판 계약을 맺으면서 K2라는 브랜드들 제가 온라인을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혹자들은 내가 K2 사장님의 친인척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도 이 K2 영업을 따기 위해서 9개월 정도 걸렸었고요. 정말 운 좋게 제가 하게 됨으로써 저는 이제 쉽게 온라인 창업을 K2라는 브랜드 하게 돼가지고 매출을 금방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매출을 한 90억 정도를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내가 2010년도 그때쯤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마진 자체가 오프라인에서 줄 수 있는 K2 마진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영상 제품은 32%, 그다음에 2월 제품은 24%였습니다. 근데 온라인 매출은 다 2월 상품에서 매출 나왔거든요. 그래서 24% 가지고는 사실 이제 수수료 주고 운영될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픈마켓 쪽에서 입점 제한을 들어오더라도 제가 하질 못했었는데 오픈마켓 쪽에서 카드 수수료만 받겠다고 저한테 입점 제의를 해와서 3%난 수수료에
2014년도에 지마켓 옥션 11번가 이렇게 입점하게 된 게 오픈마켓을 처음 하게 된 계기가 됐었는데 24%의 마진이었지만 3% 수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마진을 올릴 수 있는 룸이 생겨서 내가 이제 온라인을 진행해서 이제 한 9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었는데 그 3%가 5%가 되고 5%가 8%가 되고 점점 10%가 되고 결국은 지금의 13% 수수료가 2018년도부터 적용이 돼서 13% 수수료 주고는 이제 남을 수 없는 구조가 되어 가지고 네. 제가 결국은 19년도 20년 초반까지 하다가 더 이상은 이제 마진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때 이제 모든 거를 정리를 하고 제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랜디의 스파오라는 브랜드를 네. 결국은 제가 겁도 없이 15억 원어치를 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15억 원. 네. 어치요. 와. 그럼 그것도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판매를. 네. 그 스파로 브랜드를 이제 제가 2년차 브랜드들을 이제 사입을 했었는데 소위 뭐 태가의 몇 프로에 이제 주고 네. 사오는 방식이었는데 제 창고에 물건을 다 받고 주문이 들어오면은 배송하는 시스템까지 제가 다 했었는데 완사입이었기 때문에 이제 반품이 안 되는 조건이었고 근데 처음에 온라인을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잘 됐었습니다. 그 진짜요? 예. 보통 하루에 나오는 송장 건수가 3,000개. 3,000개요. 3,000장의 송장이 나왔는데 대부분 이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보통 평균 3장 이상, 4장 이렇게 구매하는 형식을 보였기 때문에 실제로 하루에 팔리는 양은 거의 10,000장, 10,000피스가 매일이요. 예, 처음에는 엄청 잘 나갔죠. 네. 예, 정말 잘 나갔는데 물건을 찾고 포장하는 알바만 뭐 15명을 두고 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 너무 잘 된 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예, 시장에 소문이 나니까 소위 말하는 국내 땡업자들이 이랜드에 다 몰려가서 내가 그쪽보다 뭐 5%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딜을 하는 바람에 저한테 이제 실수가 있었다면은 제가 처음에 완사입할 때 단연 계약을 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저는 1년 만에 재계약을 못 하게 되니까 새로운 물건이 들어와야지 기존 물건과 같이 두고 팔 수 있는 그런 네. 형태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온라인 MD들이 지금의 이제 구매 대행하고 조금 다른 방식인데 구매 대행은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노출하는 방식에 비해서 MD 영업은 MD가 이제 구자를 이제 꽂아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MD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새로운 물건을 제안해줘야지 행사를 잡아주는데 제가 이제 새로운 물건을 이제 잡지를 못하다 보니까 행사를 이제 안 잡아주고 행사를 안 잡아주니까 노출이 안 되고 노출이 안 되니까 이제 매출이 안 나오고 그래서 초반에 잘 나갔던 그 만장씩의 장수는 불과 한 2달 정도였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웬만한 옵션들이 다 깨지고 구색이 안 맞다 보니까 매출은 줄고 돼 있고 재계약을 못 하니까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스파우라는 브랜드도 이제 정리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 15억 원을 뭐 또 현찰 주고 가져온 부분이 아니고 팔아서 주는 조건으로 조건은 좋았거든요. 네, 그렇게 계약을 맺었었는데 네네. 결국은 판매가 안 되니까 갚아야 될 그 외상 매입금을 갚지 못하게 돼서 결국은 쫄딱 이제 망하게 된 거죠. K2로 돈을 벌어서 부지를 사고 창고를 졌던 그 남양주 쪽의 땅을 결국은 다 매각을 하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그때 이제 선택하게 된 게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렇습니다. 이전에 영상에서 말씀하셨었나요? 아니요, 이런 얘기는 잘 안 했었고 제가 옥토유럽 교육할 때도 제 소개를 할 때 이런 비슷한 얘기는 했지만 뭐 이렇게 망했다는 얘기까지는 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정말 많이 마음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깊은 이야기를 해보고 싶긴 하지만 뒤에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대표님의 현재 주력 소싱 국가는 혹시 어딘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4개 국가 를 다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이제 유럽은 이제 대륙이긴 하지만 네네. 대부분 요 4개 국가에서 해외 직구가 한 97%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구매 대행업이라는 거는 정말 그대로 구매를 대행해 준 일인데 우리가 이제 중국만 한다는 거는 사실은 저는 어불성설이라 생각해서 정말 그 고객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4개 국가를 다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 강의를 하고 있지만 중국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중간중간 이제 중국 얘기도 해주고 제가 이제 들을 수 있는 팁들도 좀 많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대표님이 이제 매출이 발생하시는 국가는 매출 순을 따지게 되면은 이제 유럽,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일본, 중국 이제 이런 순으로 이제 매출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국가별로 가져가시는 마진율도 다 다르시죠? 네, 중국이 제일 마진이 좋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과 유럽은 아무래도 그 뭐 30% 이상의 마진을 뭐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대표님은 오늘 처음 뵙게 됐는데 느껴지는 대표님의 느낌 딱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귀여우시다. 네. 귀요미. 귀여워요? 네,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또 솔직하시다.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제가 집중이 되는 부분은 도전적이신 것 같더라고요. 네. 구매대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도전하시는데 혹시 두렵거나 약간 그러시진 않으시나요? 원래 제가 이제 새로운 일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새로운 걸 시작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는 굉장히 이제 몰입하는 형태이고 또 그 몰입 자체를 제가 즐기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시작하는데 거부감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5억이라는 강한 그렇죠. 투자와 함께 겁도 없이 질렀죠. 되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면 또 이전 영상에서 봤던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영상 말미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명품 의류에 새로운 도전을 하신다고. 결과가 어떻게 되셨나요? 아마 1년 전 정도 영상이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아마존을 교육할 때 그때는 이 명품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하지 않았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교육을 시작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제 업무의 효율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 객단가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셀러로서의 매출도 유지를 하고 싶은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이제 일할 시간이 이제 뺏기게 되는 거라서. 그렇죠. 물론 이제 제 욕심이긴 하지만 그냥 강의만 해서 돈 버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실제 제가 셀링을 하면서 했던 그런 노하우들을 가르쳐 주는 게 또 수강생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또 당연히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서 네. 나름대로 이제 효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만큼 제가 일을 못 하고 있으니까 매출은 유지하는데 뭐가 더 좋을 수 있을까? 제 결론은 객단가를 올리자. 그래서 객단가를 올리기 제일 좋은 게 이제 명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옥토 아마존 쿠데에서 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 옥토 아마존으로 교육을 시작했지만 사실 그때 시작한 게 또 명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라오고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내용들을 제가 이제 강의에 담아서 시작한 게 이제 옥토 유럽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명품 강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명품 브랜드에 대한 이런 도전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작년 10월에 또 최고 매출을 찍었었고 최고 매출을 찍었던 이유가 바로 명품에서 이제 매출이 받쳐졌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무래도 새롭게 시작한 것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도전적이시고 멋있는 남자의 느낌이 있으시네요. 혹시 그러면 반대로 새롭게 시도해봤는데 혹시 실패하셨던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 구매 대행하면서 크게 실패를 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실패라기보다는 이제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구매 대행을 하면서 항상 안고 갈 리스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상표권과 이제 지적권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브랜드를 할 때는 상표권보다는 이제 지적권 쪽에서 이제 이미지 저작권과 관련된 것들이 쿠팡 쪽에서 제가 몇 번 제재를 받다 보니까 잘 나가던 그 쿠팡의 그 계정 자체가 막혀서 매출이 그냥 곤두박질, 매출이 그냥 억대하던 매출이 그냥 한 계정에서 없어지는 거였으니까 굉장히 조금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을 때가 있었는데 쿠데셀러 헬퍼에 그 쿠팡 투 쿠팡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쿠팡 계정을 다른 계정으로 상품을 다 옮길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기능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잠시 매출이 줄었지만 바로 복구할 수 있던 이유가 그걸 그대로 쿠팡에서 쿠팡으로 이제 옮길 수가 있게 된. 최근에도 그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고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써보지는 않아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쿠데셀러 헬퍼의 쿠팡 투 쿠팡의 기능을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아서 가지고 그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기능이 활성화된다면 쿠팡 쪽은 좀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시고 주재권이나 이런 다른 이슈로 정지가 되더라도 계정이 많으시면은 그 기능을 활용해서 내 상품을 다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뭐 매출의 하락은 막을 수가 있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거든요. 처음에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쿠팡 쪽은 내가 광고한다 생각하시고 역마진이 아닌 선에서 최소 마진만 보고 내가 저렴하게 상품을 올리면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그 계정 자체가 노출이 다 잘 됩니다. 그래서 노출이 잘 될 때 주문이 나왔던 상품들의 다른 카테고리 상품들을 더 올리게 되면은 같이 덩달아서 매출이 나오는 효과가 있는데 그때 이제 상품 올릴 때 마진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그동안에 이제 벌지 못했던 그런 마진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복구하시게 되면은 계정도 활성화되고
또 마진도 확보할 수 있는 네. 그렇게 쿠팡은 운영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엄청난 꿀팁이네요. 쿠대 쿠팡 투 쿠팡 네. 와 노하우들까지 역시 솔직 담백하게 많은 정보들을 항상 제공해 주시는 것 같아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주 행복하실 것 같아요. 네.